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우리나라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감동 메신저 감동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시밀리안 베버는 독일의 도시 인프라와 대중교통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 믿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혁신을 직접 확인하고자 단독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첫 경험은 그의 선입견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한 그 순간의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 이름은 막시밀리안 제피르이고 저는 국제 스마트시티 인프라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독일에 있을 때는 엄격한 규칙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익숙했어요. 그때는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떻게 작은 나라인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점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와보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네온사인이 건물에 반짝였으며 사람들은 분주하게 바쁜 보도 위를 걸어 다녔어요. 독일에서 익숙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택시 기사님께서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신 친근한 미소를 보았어요. 비록 한국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 미소 덕분에 반갑게 맞이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 후 저는 서울종합교통관리센터의 책임자 이진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공항 내 작은 대기구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진호 씨는 차분하고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바쁜 터미널을 함께 걸으면서 그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큰 디지털 스크린에 실시간 버스와 지하철 시간표가 표시되고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상상하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시내를 바라보며 저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분주한 거리들을 보았어요. 공기 중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에너지가 느껴졌고 제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적이고 활기찬 나라일 수 있을까요? 택시 안에서 이진호 씨께서 막시밀리안 씨, 저희 도시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독일과는 다른 점들을 보고 싶어요. 특히 악천후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배우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진호 씨의 눈빛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며 여기서는 기술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폭풍 속에서도 도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독일에서도 엄격한 규칙 덕분에 때로는 날씨가 나빠지면 혼란이 생기곤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자연의 힘이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도 도시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진호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어요. 어쩌면 서울에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택시를 타고 도시를 지나면서 저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았어요. 전통적인 한옥과 현대적인 유리 빌딩이 어우러져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심지어 보도에도 일정한 리듬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함께 걸으며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문득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모든 것을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시스템을 독특하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간절히 배우고 싶었어요. 이진호 씨는 저에게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는 비결이 단지 첨단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새로운 풍경, 소리,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제 의심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났어요. 회의적인 마음으로 왔지만 어느새 저는 배우고 싶고 궁금해졌어요. 택시에서 내린 후 저는 큰 현대식 건물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서울에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앞으로 탐험하고 질문하고 기술과 인간이 어우러진 도시 운영의 비밀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디어들을 독일에 다시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새로운 경험이 멋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고 모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도착의 설렘이 남아있는 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늘은 약간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공기에는 서늘함이 감돌았어요. 비가 올지 아니면 눈이 올지 궁금했어요. 호텔에서 나서자마자 저는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서울의 거리 전체가 두꺼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눈이 오고 있었는데 가볍게 흩날리는 눈보라가 아니라 무겁고 뜻밖의 폭설이 내려 모든 것이 마치 마법 같고 신비롭게 변해버린 거예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공중에서 춤추는 눈송이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작은 솜털 조각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다가 점점 빠르고 소용돌이치는 눈보라로 변해갔어요. 어제까지 생생히 보았던 도시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높은 빌딩들, 분주한 보도, 화려한 간판들 모두가 부드러운 하얀 눈 아래 숨겨진 듯 했어요. 마치 겨울 동화 속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진호 씨께서 말씀해주신 서울의 교통 시스템과 시민들의 정신을 기억했어요. 그분은 악천 후에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도시가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이 눈보라 속에서도 그 말씀이 맞을지 궁금해졌어요. 제 마음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으로 두근거렸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밖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우산을 쓰고 서두르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이미 눈을 치우기 위해 나서고 계셨어요. 분주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과 폭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결의와 친절함이 가득했어요. 그중 한 분인 다정한 아줌마께서 저에게 미소 지으며 여기서는 다 함께 서로 도와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폭풍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눈 속을 밟으며 걸었어요. 제 부츠가 눈 위에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철역의 디지털 스크린도 이 날씨 속에서 실시간 버스와 지하철 운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치 기술과 사람들이 자연과 완벽한 춤을 추며 도시가 멈추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듯 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폭풍이 모든 것을 마비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폭설 아래서도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깨끗한 승강장, 친절한 역무원들, 그리고 명확한 안내. 방송 덕분에 모든 사람이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족, 학생, 직장인들이 모두 당황함 없이 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시스템이 자신들을 돌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듯 했어요. 저는 큰 창문 옆 벤치에 앉아 친절한 역무원께서 건네주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뜻밖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눈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도시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어요. 자연이 뜻밖의 변수를 던져도 서울 시민들이 용기와 협력, 긍정적인 태도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몇몇 현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도시가 눈보라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눈이 내리기 훨씬 전부터 도시의 근로자와 시민들이 준비를 해두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버스와 지하철은 정시에 운행되고 도로를 빠르게 치우기 위한 팀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눈보라가 재난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기차가 도착할 무렵 저는 서울과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뜻밖의 눈보라가 도시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처음의 의심과는 달리 한국은 기술, 자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독특한 조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눈 내린 아침 이후 저는 서울의 유명한 지하철역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어요.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이진호 씨와 친절한 현지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무척 기대되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밖에 폭설이 내려도 바닥은 흠 하나 없이 깔끔했고, 벽을 따라 밝은 디지털 스크린들이 줄지어 서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빠르면서도 차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이동하는 학생들, 그리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뚜렷이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어떻게 이런 혹독한 날씨에도 이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의 몇몇 친절한 분들께 여쭤보니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역무원 중 한 분인 젊은 여성께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저희 지하철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의 온기가 제 몸 전체에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여기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기차와 선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사전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승강장의 조명부터 명료한 안내 방송 소리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눈보라 속에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후 저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다가갔어요. 그 스크린에는 전체 교통 네트워크의 실시간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심지어 현재 차량의 위치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말 놀라웠어요. 스크린의 버튼을 눌러 확대하자 모든 세부 정보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각 버스와 지하철은 노선 번호와 예상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눈 내리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서울 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저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기차에 탑승해 창가 쪽 좌석을 잡았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지나가는 눈 내린 풍경이 보였고, 그 장면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밖은 차가웠지만 기차 내부의 따뜻함과 불빛 덕분에 아늑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기차 바퀴가 선로 위를 달리는 규칙적인 소리를 들으며 마치 도시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계획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에너지가 전염되어 저도 모르게 함께 웃고 즐겼어요. 그들은 지하철이 항상 제 시간에 운행되는 이유가 시스템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 학생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거의 지연될 뻔했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지하철 역무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하게 힘을 합쳐 상황을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도시를 자랑스러워하는 감정이 묻어 있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또한 그날 오후에는 이진호 씨께서 특별히 마련해주신 지하철 관제센터 투어도 다녀왔어요. 관제센터에는 지하철 전체 네트워크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있었고, 기술자들은 각자의 책상에서 모든 기차와 버스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셨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한 기술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연을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기술과 인간의 능력이 어우러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술과 인간의 노력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정교한 네트워크였어요.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도전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계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 팀워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관제센터를 나서며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탄을 느꼈어요. 이 경험은 제 초기 의심을 꼼꼼한 계획과 긍정적인 공동체 노력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바꿔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 나갔고 이 놀라운 도시에서 펼쳐질 다음 여정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지하철역과 관제센터를 둘러본 후 저는 서울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 속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았지만 이제 진정한 이 도시의 심장, 즉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려고 했어요. 저는 작은 가게들과 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거리를 걸었어요. 한 빵집 앞에서는 동네 상인들, 이웃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보도에 쌓인 눈을 열심히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모두가 걷기 편하도록 웃으며 이야기하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인 눈이 반짝이는 친절한 상인 아줌마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손짓하며 같이 함께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 따스한 미소에 마음이 끌려 삽을 들고 함께하게 되었어요. 친절한 현지분들과 함께 옆에서 눈을 치우며 일하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단결감을 느꼈어요. 함께 눈을 치우며 날씨,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그날의 계획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작은 친절의 실천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젊은 학생은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면 큰 폭설도 조금 덜 무섭게 느껴져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빵집 앞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상인 아줌마께서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오시자 모두 함께 앉아 음료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번은 여러 겨울을 견뎌온 듯한 한 어르신께서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공동체가 어떻게 점점 강해졌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함께 서 있어요. 라는 따스한 미소와 함께 하신 그 말씀은 혹독한 날씨에도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휴식 후 저는 새 친구들과 함께 다시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보도에서 눈을 더 치우고 몇몇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의 공동체는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행동은 친절과 협력이 가장 힘든 상황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작은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눈 속에서 놀며 눈사람을 만들고 크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채워주었고 동네 전체에 온기가 퍼졌어요. 어른들조차 바쁜 일 속에서도 잠시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그들의 행복에 함께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오후 내내 저는 거리마다 걸으며 공동체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웃을 돕고 도로를 치우거나 단순히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함께 사랑과 배려로 힘을 모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강렬한 교훈을 얻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작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눈 내리는 도시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저녁 노을의 주황빛이 부드러운 눈과 어우러져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그날 저는 서울의 첨단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진심을 얼마나 깊이 배웠는지 곱씹어 보았어요. 그 고요한 순간 기술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따뜻하고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들임을 깨달았어요.
공동체의 친절, 협력, 그리고 따스한 마음이 서울에 잊을 수 없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원을 떠나며 이 놀라운 도시가 보여줄 기술과 인간의 멋진 조화에 대해 더 알아갈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지역 공동체와 서울의 놀라운 교통 시스템을 체험한 후 저는 이 도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는 제 나름의 의심과 자부심이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의 모든 순간이 제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었어요. 이곳의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원한 오후 이진호 씨께서 서울의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밝은 스크린과 분주한 기술자들로 가득 찬 넓은 방에 들어서면서 설렘과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 방은 마치 우주선의 지휘실처럼 보였어요. 지하철 노선과 버스 노선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는 여러 모니터가 있었고 지도와 차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심장 박동을 목격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 친절한 기술자께서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 모든 차량을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경이로운 마음에 눈을 크게 뜨고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폭설 속에서도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관제센터에서는 소통의 중요성도 뚜렷이 느낄 수 있었어요. 작은 방 한켠에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전화나 제안을 보내면 직원들이 즉각 그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도시가 단지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과 감정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게 바로 서울 시스템이 강한 이유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문가부터 평범한 시민까지 모두가 한 몫씩 해내고 있었거든요. 투어가 끝난 후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기 위해 관제센터 한 구석에 앉아 노트와 펜을 들었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 제 고국의 엄격한 시스템이 최고라는 믿음을 떠올렸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신뢰, 팀워크, 그리고 유연함에 기반한 더 소중한 시스템을 보게 되었어요. 독일의 시스템도 나름 효율적이었지만 때때로 너무 경직되고 시민들과 단절된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젊은 학생 무리와 만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한 학생은 우리 시스템은 필요할 때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 모두가 큰 무언가의 한 부분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에 마음이 크게 울렸어요.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의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열정 덕분에 저도 미소 짓고 웃으며 같은 흥분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 도중 저는 제 초기의 한국에 대한 의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다정하게 저를 바라보며 진짜 서울의 정신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여기서는 기술과 인간의 친절이 함께 어우러지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왜 서울이 특별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솔직함과 따스함 덕분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예전의 편견을 내려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살랑살랑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모든 구석구석이 빛과 색으로 물들어 있는 듯 보였어요. 짧은 시간 동안 이 도시가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첨단 기술이나 효율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이었어요. 모두가 서로 도우며 경청하고 아껴주는 모습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이 진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기술이나 규칙으로만 비교할 수 있는 곳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울은 생기와 창의력, 그리고 따스함이 넘치는 도시로 다가왔어요. 서로 신뢰하고 친절하게 협력할 때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이곳에 머물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배움은 평생 제 마음에 남을 것임을 알았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을 독일로 가져가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어요. 강한 시스템은 엄격한 규칙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유된 정신과 서로를 돌보고 적응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의 변화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새하얀 눈 위로 부드럽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서둘러 지나가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얼굴에는 친절과 협력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곱씹어보며 이 도시가 제 마음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 있으면서 저는 서울 시민들에게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생각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감사와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처음에는 제 고국의 방식에 대해 의심과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에 왔었지만 이제는 도시의 힘이 첨단 기술이나 엄격한 규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지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분주한 동네 한복판을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폭설 후에도 거리는 깨끗하고 활기찼어요. 동네 상인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눈을 치우며 서로 도왔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은 공원을 지나가던 중 아이들이 신나게 놀며 눈사람을 만들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모든 사람이 도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통관제센터 근처에서 이진호 씨를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막시밀리안 씨, 저희 도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도전은 함께 협력하며 극복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기술의 도시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큰 자부심과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선생님께서 제게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성공은 신뢰와 유연함,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악수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제 여정은 단순히 시스템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새겼어요.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독일로 가지고 돌아가 모두와 나누겠다고 다짐했어요. 기술과 인간의 따뜻한 배려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서울의 모범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면 전 세계의 도시들이 모두 안전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곳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노트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잔잔한 시냇물처럼 기록하며 저는 그 모든 단어들이 서울에서 만난 미소, 팀워크, 그리고 열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도시를 한번 둘러보았어요. 눈으로 덮인 지붕, 밝게 빛나는 불빛,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웃는 얼굴들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와 서울이 어떻게 성장하고 영감을 주는지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열린 마음과 기꺼이 나누는 마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기의 의심은 이제 현대기술과 진심 어린 인간애가 어우러진 도시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서울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새롭게 다짐한 마음과 명확한 사명을 안고 떠났어요. 기술과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고 모든 도시가 제가 여기서 경험한 따스함과 단합으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울에서의 여정은 심지어 자연의 도전 앞에서도 인간의 배려와 협력이 가장 어두운 겨울날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을 알았어요. 서울은 진정한 혁신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교훈은 언제나 제 안에 함께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